자, 이제 중학생들이 3월 이후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규반 같은 경우는 해당이 우리는 없죠. 그러니까 이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남은 거는 그러면 기존에 하던 현장 강의와 이제 개별 관리라는 수업, 개별 커리큘럼이라는 수업, OTRC라고 앞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이 남았는데, 뭐 OTRC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신, 중학교 내신이 중요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현장 강의 듣는 것 말고 더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신 기간이 됐을 때 난 내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결국은 OTRC라는 프로그램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제가 이제 요 전에 이제 고3들 또는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찍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별 커리큘럼 시간에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혹시나 이제 그걸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개별 커리큘럼 시간에는 고3들은 동영상 강의를 외부에서 집에서 보고 학원에 와서 그것을 관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저는 중학생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중학생들은 개별 커리큘럼 시간에 학원에서 진도를 나가는 게 좋아요. 왜? 우린 내신을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과목을 듣든 간에, 수학 상을 듣든 원을 듣든 투를 듣든 미적, 확통, 기하 어떤 과목을 듣든 간에 내신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신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수능에 포커스가 맞춰진 온라인 강의를 보기보다는 분당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내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팁들 같은 것들이 있어요. 내신과 수능은 아예 결이 달라요. 가장 큰 차이점을 살짝 설명을 드린다면, 아직 고등학교 내신 안 봤으니까 이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고등학교 내신 시험은 문제를 틀리라고 내요. 수능 모의고사, 수능이라든지 평가원에서는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것들은 문제를 맞추라고 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똑같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눠지는 상대평가로 되어 있는데, 내신 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이 2, 3일 동안 두세 명 선생님들이 얼른 후딱후딱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적은 인원의 학생을 줄을 세워야 됩니다.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학교에서 100점이 많이 나오면 1등급이 많아질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은 정확하게 4%예요. 그러니까 100명 기준으로 4명이라는 얘기죠. 우리 학교에 예를 들어서 200명이 있다고 할까요? 한 학년에, 우리 학년에 200명이 있으면 8명까지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9명이 100점을 받아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9명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11%, 즉 22명, 22명까지가 통째로 전부 다 2등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학교에서 시험 문제 되게 쉽게 내지 않겠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1등급, 내신 1등급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좋으니까 내신 시험을 너무나 쉽게 낼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아무런 의미 없는 내신 시험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의 어떤 제한, 그러니까 1등급 인원수를 오버하는 경우에, 너무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등급 제한된 인원을 초과해서 만점자, 동점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전부 다 2등급, 그러니까 아래 등급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줄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학교 내신 시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점수가 3.8점, 3.9점. 두 문제가 난이도 차이가 거의 없어요. 어떤 게 더 어렵다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3.9점을 맞은 학생 3.8점을 틀리고, 그 학생이 3.8점짜리를 맞추고 3.9점을 틀린 학생보다 석차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나빠서 잔인해서가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에 학생들을 줄을 세워야 되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능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천천히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보는 학생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동점자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변별력을 가지고 문제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저기 차이점이라면 시험 시간이 다르죠. 학교에서 보는 내신 시험은 45분, 50분 동안에 20에서 많은 경우 25문제, 보통 많을 때 24개까지 하는데 20에서 24문항을 풀어야 되는 게 내신 시험이에요. 50분 동안. 그런데 수능은 100분 동안 30문제를 풀죠. 그러니까 고민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복합적인 것들로 인해서 내신 대비에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와 수능 스타일의 문제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즉 다시 말해서 전국 대상으로 만들어진 수능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을 가지고 내신 대비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고3과 다르게, 고3은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온라인 강의를
병행을 하는 것을 개별 커리큘럼 시간, OTRC 시간에 우리가 관리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안 하는 게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과목을 하든 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중학교 내신을 할 거야 또는 뭐 수학 상을 다시 할 거야, 수학 하를 할 거야, 원투, 확통, 미적, 기하 뭘 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개별 커리큘럼 시간에 각자 관리를 받는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방법의 형태로 조합이 가능해요. 뭐 주 1회도 가능하고 많은 경우 뭐 그런 경우 없겠지만 주 6회도 가능은 합니다. 한 번도 없었지만, 네. 한 번 있었다, 한 번. 근데 그것도 방학 때 잠깐 했던 거라서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주 1회, 2회, 3회, 4회. 기본적으로는 3회를 제일 많이 해요. 그런데 내가 진도가 좀 빠졌고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주 2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좀 할 게 많고 이전 학년 것도 좀 잘 안 돼 있다. 그러면 주 4회 정도가 다 가능한 거고.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현장 강의를 안 했을 때 얘기고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른 과목하고의 밸런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학원도 다녀야 되고 뭐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한테 몇 회가 적합할지 부모님하고 상의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다음에 어떤 과목을 할지도 학생의 성적,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일단 나눠드린 자료 중에 중학생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혹시나 영상을 보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는 것은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내신, 중학교 내신이 반영되는 고등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나는 절대로 이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가 없다.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런 경우는 학생이 어떤 상태냐, 어떤 점수냐, 어떤 학교를 희망하느냐, 얼만큼 준비를 해냐에 따라서 케이스가 다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담당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거는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저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난 4월 달에는 절대로 안 할 거야. 난 내신 대비밖에 안 해. 이거 남은 거 못 할 것 같아. 내가 지금 수학 상을 듣고 있는데 이거는 절대로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 기간에 내신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내신 대비 끝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것을 뭐 영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방법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